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200가지, 부모님 세대는 600가지,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일반여 가지의 물건으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수십 배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청년 불자들과 함께 오늘은 소유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돌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불법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남자, 잘생긴 남자, 코 큰 남자, 귀여운 남자, 불법유턴 MC 장재영입니다. 왜 리액션이 점점 과해져가지고. 왜 그래? 아니 뭐가라도 좀 크게 해야 되잖아요. 큰 남자 외에는 동의하기가 힘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친해지니까 이제 막 다가오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아직까지 좀 이렇게 욕심이 좀 나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억소리 나는 슈퍼카 갖고 싶고 명품 위에 그 명품 너무 갖고 싶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 장식품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꾸미는 게 아니라 장식품? 네, 집 안에 약간 이렇게 청자, 이렇게 백자, 향로 이런 거 하나에 한 50, 막 100 이렇게 하거든요. 고려청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두고 관람하고 싶은데 아직 없습니다. 고려청자 집에 놔두고 싶다. 네. 정신 괜찮으세요? 지금 약간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좋고. 규리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계열이긴 한데 저는 백자 조금 좋아해서. 이 양반 됐어. 왜 진짜 이래? 예쁘다니까요. 근데 다랑아리. 다랑아리. 다랑아리 되게 이뻐요. 여기서 저는 한술 더 떠서 네네. 저는 약간 분체 요즘 이렇게 우리 절에 가면 절이 아니래 궁에 가면 있는 네. 그 1월 오봉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그림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이진 않네요. 우리 약간 그 우리 청년부자들은. 사문자랑 그다음에 그치. 그 십장생도 이런 그림이 되게 좋아요. 십장생. 약간 책 뒤에 있는 책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민서버블은 그럼 뭐? 저는 사실 불화를 좀 하나를 탱화? 탱화라고. 어쨌든 탱화를 하나 소장하고 싶은데 탱화. 그게 또 가격이 막 몇 천만 원대 이렇게 맞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가? 탱화 약간 무섭지 않나요? 탱화 좀 무서운 거 있죠. 약간 안 무서운 걸로. 네, 저는 건생보살님 있는 거. 비싸. 수화관음도. 그럼 이름도 있다. 니네끼리 만나서 하세요. 진짜 사치품이에요. 알았습니다. 자, 요즘은 쇼핑이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손가락 이게 몇 번 까딱까딱 하면 물건이 바로 집으로 배송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덜 하고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살 때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고 나면 안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구나.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게. 제가 1년 전에 분명히 옷 사줬거든요. 근데 나한테 이거 누구 옷이니? 근데 남녀 옷은 딱 똑같은 다른데 어떻게? 네. 기억을 못해요, 본인이. 자, 그럼 저희 와이프 같은 분 안 계세요, 혹시? 있죠. 저 사실 신발 살 때 옷은 그냥 뭐 사면 입어야지 하는데 신발 살 때 이 신발도 내가 샀었나 싶은 게 한 3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신고 그냥 아직도 박스채 그냥 그대로. 네. 아직도 그냥 새 걸로. 사오버는 잘 산다. 당근 하세요? 당근 하는데 제가 신을 거예요. 예. 진짜 당황스럽네요. 좋습니다. 자, 현대를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는데요. 풍요로운 만큼 우리가 더 행복해졌는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소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블랙박스 주제는요, 무소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소유해야만 하는데요.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의미, 우리 법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 석주 법원님, 무소유의 의미. 저는 그 단어 자체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유를 없앤다기보다는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음으로써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고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고통마저 잃게 되는 그 순간을 저는 무소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무소유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의 의미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석주법에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무소유 그러면 아예 갖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의미로 접근하니까 좋네요. 네. 자, 우리 민서 법원님은요. 네, 저도 석주법원님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스님께 무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의 태도를 무소유라고 한다고 해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약간 조선시대 선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청빈의 태도와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이런 무소유의 의미가 약간 요즘 너무 물질 만능주의 또는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좀 더 그 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는 걸 갖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자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당연히 내 것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나와 나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내 것과 내 것의 아님이 구분이 당연히 없어지고 그럼 소유와 소유하지 않음의 상태도 구분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 어느 것으로부터의 또 다 이제 해방되는, 집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렵긴 한데 어쨌든 결론을 내려보면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필요한 것만 가지는 삶의 태도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필요가 없어도 욕심이 날 때 있잖아요. 우리 욕심쟁이 우리 주리 버부님. 저 예. 욕심 많게 생겼나요? 예,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겼어요. 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욕심이라고 하고는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물질적인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비물질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권력 욕구라든가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사랑 욕구,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명예 욕구, 명예. 그렇죠? 국회의원이 된다라든가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명예 욕구, 승진 욕구 이런 것들이 사실 승진하거나 내가 뭐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돼서 막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순수하게 그 권력의 중심에 서보고 싶어하는 그런 또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롯이 사실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남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명예를 좀 추구하고 네. 여성분은 아까 말씀하신 사랑?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로 치면은 네. 이제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남자를 좀 소유하고 싶은 욕구들이 여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그럼요. 어떤 여자를 근데 이 여자가 그냥 나만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좀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집착한다. 네, 여자도 남자한테 집착. 왜? 그냥 그 애정을 오롯이 내가 받고자 하는 거죠. 확인하고 싶고. 주리 버부님도 네.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반대의 경우는 되게 많아요.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세요? 반대의 이분 되게 경우 얼굴 많은데 빨개지시네. 집착 받아본 집착을 너무 많이 받아본 케이스라서 예, 약간 죄송한데 네. 재수 없으십니다. 네. 자, 농담해봤고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석주 버부가 수행하는 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행자는 혹은 신심 깊은 불자는 좋은 자동차나 뭐 명품 가방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안 되나요? 그죠? 저도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스님분들이 옛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우리 불법 유턴 하다가 네. 막 좋은 신발 신고 다닌다 아니 비싼 차 타고 다닌다 이러면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시주받은 물품이니까. 네. 그리고 불자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취의 일정 부분을 소비해서 그러니까 사치품의 소비해서 찾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성공을 하는 이유는 저걸 갖기 위해서야 라고 이제 주객전도가 될 때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저거에 대한 소유에 있을 때는 그건 정말 불자로서도 스님으로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아우, 말씀 좋습니다. 석주 버부님은요? 저도 사실 우리 사운 버부님의 의견에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약간 그 시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시주에 대한 얘기 좀 하고 좋습니다. 싶은데 예.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스님께서 시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받을 때 그 물건이 비싼 것이냐 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논할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님들께서 시주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주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덕에 대해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는 한 스님분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시주한 것들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리고 스님께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시주물이라는 것은 이 받는 스님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을 짓는 자에게 더 중점이 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비난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가자는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번 만큼 저는 보시하고
많은 그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이 보시바라미를 실천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보시도 많이 할 겁니다. 규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만약 공약물로 그렇게 명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거를 킵하는 것보다 저는 항상 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있어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네, 그거를 최대한 빨리 현금화해서 네,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트 이런 거? 네네네, 채소 마켓. 채소 마켓 네, 이런 거. 그런데 활용을 해서 가치가 제일 높을 때 빠르게 현금화해서 이제 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기부할 수 있는 곳에 하든가 아니면은 뭐 그 저를 위한 정말 다른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 막내 민서 법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석주 법무님하고 사원 법무님이랑 어쨌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어쨌든 신도들이 수행자인 스님한테 주는 공양이라는 것은 네. 신도들에게 또는 스님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사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례를 좀 들어보자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춘다가 공양을 줬는데 그 공양이 상한 음식이었어요. 상한 음식. 상한 음식이었는데 음식이 상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춘다가 자신한테 공양을 준 거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 없다 해서 결국 먹고 열반에 드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시로 볼 수 있듯이 그게 비싸거나 아니면 싸거나 가치에 상관없이 공양이라고 하면 수행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한죽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공양 받듯이 명품 역시 거절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규리 법무님. 네. 자, 그런데 명품이라고 해서 다 사치품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 필수품과 그 사치품 구분 기준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서 법무님, 구분 기준.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소유의 가르침으로 네. 생필품과 사치품을 구별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예, 첫 구체적으로. 번째로 효용성, 효용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성.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 있으면 저는 무조건 사치품으로 파악을 하고요. 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했을 때 생필품으로 파악을 하고 보통 구매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야, 자기 딱 기준이 있어. 네. 사원 법무님은 전 저런 기계적인 기준은 없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 물건을 사서 아무도 내가 쓰는 거를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으면 필수품이고 네. 누군가는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면 사치품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샀어. 이 물 누군가에게 꼭 보여줘야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필수품인데 그쵸. 차를 샀어.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는 사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말씀해 주실 우리 규리 법무님께서 정의 한번 내주시죠. 저는 되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없었을 때 불편하면 생필품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나는 이 브랜드의 가방이 없으면 되게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생필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상대적인 거거든요.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오히려 이제 정말 이제 조심하게 되거나 이게 이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치약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치약 갖고 싶어 막 이러면서 부들부들 떨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걸 막 사고 싶어서 돈을 모으거나 그러지 않는데 뭐 특정 사치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걸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막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뭐 카드 할부를 끊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없었을 때 일단 불편해서 당장 내 생활에 영향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생필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내가 이거를 구매한 이후에 나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돼서 그 물질에 내가 뭔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좀 사치품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주객이 전도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방이 만들어진 목적은 그 가방을 들고 제가 편하게 뭐 물건들을 담고 다니기 위함인데 네. 누가 나를 치고 가는 건 괜찮은데 내 비싼 가방을 치고 지나가면 여자들은 막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치지 그랬어. 그런데 그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가방을 치는 게 낫죠. 물질이니까 내가 더 소중한 건데 가끔 이 주객이 전도될 때 이게 좀 어떤 가치를 넘어서는 사치품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추운 날 이제 그 대웅전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인사드릴 때 방석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이게 회색이잖아요. 네. 저는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이태리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뭐 드리더라도 와 정말 내 뜻과 내가 인사를 드리지만 이 명품 같이 인사를 드리면 더 이 마음이 더 커지지 않나. 염주 알도 좀 비싼 걸로. 그렇죠.
옥 이런 걸로. 그렇지 않을까. 비싼 거. 왜 다이아로 염? 지금 사실 옷도 옥 색깔이거든요. 그걸 염두해서 그렇게 한 게 이거 아닌가. 고려 청자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꺼냈군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값이 많이 나가면 여러분 조심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모시고 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 나를 비를 맞을지언정, 내가 비를 맞을지언정 명품 가방은 비를 맞으면 안 돼. 자, 명품 가방에 우산 씌고 나는 몸에 적셔져도 상관없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하신 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명품 매장 오픈런 사태가 또 이런 네, 식으로. 맞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한국인들이 유독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과 자신을 항상 저울질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런 게 큰 것 같아서. 아, 네. 타인과. 네, 그래서 항상 사치품이라든지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명품을 사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죠. 자, 사원부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직업이 뭔가 계속 가치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한테 딸려 있는 그 팀의 가치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과시를 해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명품을 소비하는 게 사실 필수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거면 그러니까 나한테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인정받기 위해서만 이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치품이지 않을까. 사실 저는 크게 무력이 없어서 사실 사치품의 구매를 하는 이유를 크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까다롭게 잡는 것 같습니다. 사치품. 네. 규리부모님요. 저는 이제 저에 대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약간의 사치품을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중요한 기념일이라든가 네. 혹은 뭐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의 생신이라든가 근데 이제 뭐 그게 칠순잔치라든가 좀 의미 있는 날에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들을 선물을 드림으로써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막 쓰는 그런 것들보다는 예. 조금 이제 부모님들이나 혹은 중요한 선물을 사야 될 때 왜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게 저한테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 뭐 거래처 대표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브랜드의 것을 좀 사는 경우가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어떤 저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조금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거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명품이라는 게 만약에 쓰여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부모님한테 할 때는 그래도 이왕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일 좋은 거 사드려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 스님한테도 조금 마찬가지예요. 스님한테도 음식이 있으면 스님 그냥 가격 보지 마시고 고르시라고. 저는 스님이랑 식사를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망고 빙수 네. 스님이랑 오. 먹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스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좀 시원한 데 가서 좋은 거 드실래요? 그럼 호텔로 가실까요? 해서 제가 호텔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뭘 먹을까? 뭐 여기는 커피도 비싸고 그랬더니 스님 근데 오셨으니까 이왕이면 그렇죠. 망고 빙수 한번 그럼요. 드셔보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궁금하거나 먹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막상 이걸 주문했더니 너무 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과일이 망고였어요. 맞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스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스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저는 이게 너무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비록 이제 65,000원짜리였지만 저는 그 이상의 가치를 그분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저 신행 상담도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전에 부모님의 선물이라든가 혹은 스님께 드리는 이런 망고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가격대는 조금 나가지만 그 가치가 그 이상으로 뭔가 행복감을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때는 선택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아주 올바르게 그 돈을 쓰신 것 같고 네.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면 네. 그것만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리가 네.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고의 대접을 해줄 때 그때 만약에 그 옵션 중에 명품이 들어가 있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규리법은 그거죠. 나는 6만 원짜리 빙수는 무리는 아니다. 전국에 계신 많은 스님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망고 빙수 그냥 호텔에서 싸드립니다. 자, 여러분
박규리 법원님한테 전화 한번 주시면. 이거 이제. 편집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제 다가오는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때 우리가 또 명품 가방을 하나씩 메고 같이 한번 파티 한번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불자들 이렇게 럭셔리했어.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자, 한편에서는 명품 매장에서 오픈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 거지방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거지방. 네. 거지를 자처하는 청년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모여가지고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지적하는 건데요. 거지방에 들어가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사실 네. 거지방이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저는 들어가 봤어요. 어때요? 실제로 그 거지방에 들어가 봤더니요. 네. 그 재산을 예를 들면 주식, 코인, 뭐 적금, 예금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그 닉네임 뒤에다가 붙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거지방에 계신 분들은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뭐 몇억, 몇천, 몇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작성과 지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피드백과 절약에 대한 방법들을 좀 공유를 좀 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거지가 아닌 사람도 좀 있고요. 거지가 아니지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좀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지출 줄이기 위해서. 네. 저도 그런 얘기 같아요.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은 그분들에게 좀 정보를 많이 얻어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좀 여기 그 거지방 안에 있으면서 가장 좀 의아했던 부분은 뭐예요? 탕비실에서 라면 훔쳐 먹기도 한다. 그래서 컵라면 그 1,150원을 아꼈다. 미세어부님은? 사실 저도 거지방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 네. 약간 SNS나 요즘 유튜브에서 거지방 밈 같은 게 살짝 유행이잖아요. 밈이 돌아요. 맞아요. 네. 계속 막 그 쇼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상들이 떠서 네. 네, 요즘 유행이란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제 동기들도 그거를 유행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었다고 하니까 국물은 어쨌냐는 거예요. 국물을 어쨌냐? 그래서 그냥 싱크대에 버렸다 하니까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밥 말아 먹으면 된다고 저녁에.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요즘 청년들이 좀 거지방을 밈처럼 사용하고 있구나. 근데 말이 되는 얘기인데요? 말이 되는데요 사실. 사실 그만큼 네, 힘들다라는 그만큼, 건데 네.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 표현을 밈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그 사회 현실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의 문제다.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지방. 글쎄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서 뭐 제가 소식 갖고 있으면 좋은 거는 좀 갖고 와서 좀 이렇게 좀 그쵸? 생활에 좀 이용해 써야 될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라면 공유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물 그거 아깝거든요. 저만 그런가? 좋습니다. 자, 힘든 현실 속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청년들의 긍정적인 마음이 거지방을 탄생시켰다는 얘기인데요. 거지방보다 앞서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마켓, 당근마켓인데요.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석주법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고거래. 저는 그래서 사실 현대판 아나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렇죠. 네. 되게 역사책에서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전 요즘 들어서 이것이 현대판으로 다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래서 환경을 위해서도 그리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 물품들을 처분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으로 또 다른 물품을 또 구입할 수 있고 사실 이게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규리버브님은요?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지역 커뮤니티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 서비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지역 안에 이런 아나바다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지역 그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좋은 거래를 하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찾고 그러다가 친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채소마켓에서 만나서 연애한 케이스도 이야기가 어떻게든 될 사람은 채소마켓에서 결론 돼요. 되는군요. 네. 너무 그 중고 거래를 이렇게 잘하는 모습에 반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드릴 말씀은 아닌데 네. 그 제가 아는 지인이 말씀하신 건데 그 시어머니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그 직접 손수 담은 김치와 이 장아찌 종류를 갖고 오신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미운 거야. 설마. 그 부분에. 그래서 그 음식을 당근마켓에 팔아요. 사겠다 나. 너무 인기가 많대. 그래서 자기가 요새 언제 또 들어와요? 문의가 들어온대 이제. 사업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설마 음식을 그 당근마켓에 해요? 했더니
재영 씨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잘 나가. 너무 잘 나간대. 또 어머니가 또 전라도 분이시라. 전라도 기가 막히대요.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감정도 들었습니다. 좋아지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잖아요. 예. 근데 네.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가 이 방송 안 보셨으면 좋겠다. 예. 뭐 며느리가 누군지는 아실 것 같은데. 예. 이런 긍정적인 어떤 지역 기반의 거래 문화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민서 법원님은요. 네, 저도 그런 그 중고거래 어플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중고 책 거래를 좀 자주 이용을 하는 오, 그쵸. 편이에요. 전공 책 거래. 네, 이게 진짜 실제로 그 학기가 시작하고 주변 동기들이 책을 사는 모습을 보면 보통 교내 서점을 가기보다는 네. 일단은 커뮤니티를 먼저 찾아봐요. 그쵸. 얼마나 책이 맞아요. 싸게 나왔는가를 네. 찾아보는 게 일상다반사인데 사실 이게 규리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선후배들끼리 어떤 족보도 공유하고 교수님 정보도 공유하면서 네, 좀 대학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돈도 절약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 만드는 비용 네, 그쵸, 그쵸. 종이값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도 전공서적 뒤에 도움이 이렇게 된다. 운 좋게 만나잖아요. 그 전공서적 뒤에 네. 그 시험지나 이런 게 아, 껴져 있는 맞아.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시험 봤던 그 시험지를 오. 그냥 껴서 이렇게 그냥 오. 주는 경우도 확인하지 있거든요. 않고 이렇게 파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또 운이 좋으면은 이제 과수석에 그 전공서적을 맞아. 샀다. 그러면은 필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다들 네. 공부들 하셨나 봐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데. 자, 어쨌든 지금 세 분 다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으셨는데 네. 우리 사원법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그 거지방도 어떻게 보면 절약인 거고 중고거래도 어떻게 보면 절약인 건데 저는 훨씬 중고거래가 더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전한 방식. 왜냐하면 아까 거지방을 보고 물론 그것이 사회의 어려운 면을 반영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낮아. 나는 소유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건데 중고거래는 절약을 하면서도 이제 훨씬 더 자원도 많이 아끼고 나중에 더 이제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과도한 풍요로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 과도한 풍요로움을 네. 억제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고요. 중고거래를 환경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매년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진다는 뜻인데요. 공유 경제나 중고거래가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법원님. 저는 환경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중고거래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게 공유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자동차 공유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큰 비용 들어서 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살면서 또 다른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뭐 바퀴도 갈아야 될 거고 보험비도 들어가고 요즘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아, 그렇죠. 그럼요. 예. 특히나 20대 같은 경우는 보험비가 정말 비싸요. 그렇죠. 어릴수록 네. 비싸죠. 그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덜어주는 것이 공유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마켓이나 숙박 공유 서비스 또한 이런 이제 공유 문화 확산으로 활성화된 배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소비자와 소비자 간 직접적인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생긴 장점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실시간 채팅과 연락을 통해서 연락을 통한 그 결제부터 배송까지 이게 모든 게 다 유연해졌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통 구조를 줄임으로써 가격에 대한 유연성 또한 확보가 될 수 됐다. 있다라는 게 저는 환경 플러스 뭐 경제성까지 가졌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규리법원님은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촬영이라든가 조금 옷을 많이 좀 구매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여성분이시니까. 발표도 많고 그렇죠. 회의 중요한 거 참석해야 될 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근데 그때마다 옷을 사거나 네. 또 무엇보다도 옷을 사러 갈 시간조차 저는 좀 부족해요. 음.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면은 쇼핑도 귀찮아져요. 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도 귀찮아요. 와, 그렇죠. 네.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바쁘다 보면은 돈보다도 시간이 없어지니까.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옷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 그렇죠. 그것도
의류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있어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괜찮은 옷 사잖아요. 그 비용도 비싸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막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유 옷장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뭐요? 공유 옷장? 네, 공유 옷장. 그 뭐예요? 옷장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류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의류를 공유한다. 네, 의류들을 공유해서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제가 보고 나 이 옷을 빌릴 거야. 그러면 이제 월 구독료를 내고 그 옷들을 이제는 뭐 한정 수량 뭐 4벌을 뭐 2달 동안 빌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간을 특정해줘요. 근데 내가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을 조금 더 하는데 그게 한 제가 봤을 때 79,000원에서 8만 원 기본 가격이거든요. 세긴 하다. 네. 근데 거기에 제가 드라이 클리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옷을 사더라도 제가 입고서 드라이 클리닝이라든가 그러면 구매 비용, 싸네요. 제가 사러 가는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굳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 집 앞까지 그걸 배달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가면 수거해갖고. 네. 그래서 수거를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입었던 빨간색 원피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거 빌린 거예요. 아. 공유 옷장 옷이에요. 제가 아마 다시 안 입고 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반납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 또 불자님들, 예, 뭐 아버지도 어머니들 공유 옷장이 있답니다. 예, 혹시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고, 예. 자, 여러분, 소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소유에는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도 힘들지만 쓰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수입을 4등분해서 4분의 1은 남에게 베풀거나 하면서 삶을 영위하고 4분의 2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으로 재투자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해서 재난에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버부들 돈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재작년에 받은 그 명절 용돈 있잖아요. 네. 그 정도도 사실 저는 아직도 그 제 방에 이렇게 쟁여놓고 있거든요. 네. 쓰고 싶지가 않아요. 좀 아깝습니다. 뭔가 쓰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네. 이제 가끔씩 튀어나오는 그 저의 약간 물질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해하게 되는데요. 평소 매우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딱 한 번 끌리는 것이 하나 생기면 네. 무조건 사야 되는 지름신 강림. 네, 지름신이 한 번 강림하면 네. 해야 됩니다. 무섭게. 네. 지름신이 이제 내가 직접 와야 괜찮은데 이게 이제 와이프한테 오거나 자식들한테 오면 세상 그 신 진짜 한번 혼내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네. 그 와이프분 얼굴을 뵙진 못했어요. 네. 근데 사실 진짜 가까이 같이 사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생생한 맞아, 이야기를 맞아, 들려주셔서 맞아.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항상 그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우리 불교 BTN 와서 이 방송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거 알려주도록. 어쩔 수 없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도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 기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진 게 없어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좀 민석 부부님. 가진 게 없어도 당연히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네. 거슬러 받는 동전을 그 모금함에 넣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기가 필요 없는 물건을 무료로 나눔하는 드림 행위. 이걸로 그렇죠.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내는 것 그 자체로도 사실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사원부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나누는 게 물질적인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얼마를 나누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눌 때 전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눌 때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해서 이 돈이 없어진다가 아니라 저도 사실 여러 후원 업체들을 데리고 이제 월마다 이제 다달이 빠져나갈 때 내가 못하는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에게 맞아요.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저 장소에 가서 이러한 도움을 주거나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드릴 수 없으니 그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거밖에 못 나눴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불교 신자분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또 잡보장경에 가면 무제칠시라고 맞습니다. 돈 안 드는 7가지 보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소 띈 얼굴을 짓는 거. 그쵸? 이것도 보신가? 그리고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리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의 곤란한 마음을 헤아려서 알아채주는 거 다 보시의 일환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들이지 않고도 이 세상을 밝아지게 만드는 모든 행동이 다 보시라면 얼마든지 돈과 상관없이 보시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그 양재동에 가면 이거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제가 연탄 네. 나르기를 했었어요. 한 기업이랑 같이 한 2년간 했었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그 뒤로는 좀 돈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보시를 했지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거 또 그냥 한두 개 나르면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고 맞아요. 사진 사진 딱딱딱 찍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한 4시간, 5시간을 해요.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달에 3만 원씩 또 좋은데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과연 무엇인가? 내가 개그맨이고 연예인이고 내가 불자인데 나 뭔가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절에 가서 그냥 그 보시하는 것보다는 뭔가 또 사회적으로 다른 좋은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몸이 힘드니까 약간 돈으로 좀 바뀐 타입입니다. 규리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형편에 만약에 일원이면 일원을 해야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기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굳이 재화의 형태가 아니라 그 시간과 재능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20대의 시간을 거치면서 뭐 이제는 조금 박봉을 받는 당연히 그런 좀 열정 네. 페이를 받는 시간도 저도 지나왔었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내가 만약에 돈으로 할 수 없다면 저는 시간과 재능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도 있고 30대 와서도 그 생각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이 금액에 집중해서 내가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것밖에 못하니까 뭐 죄책감을 느낀다 혹은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만족감을 느낀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순간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저는 그게 진짜 좋은 기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말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을 돕자라고 이렇게 언론 앞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저는 그런 것도 하나의 기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재능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가수들이 만약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굳이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엄청난 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기부 문화의 예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돈의 가치는 액면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귀해지기도 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돈이 가장 귀한 돈이고 어떤 돈이 가치 없는 돈일까요?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성에 무언가 돈을 쓰는 거. 가능성? 네, 그게 가장 가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썼더니 이 사람이 그 돈 덕분에 교육을 받지 못하던 게 교육을 받게 됐고 이게 쓸데없는 알바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무언가 거기서부터 창조가 된다라고 하면 전 그게 가장 좋은 가치 있는 소비라고 생각하고 기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살아보니까 네. 가장 가치 없는 돈은 네. 저 생색내려고 쓰는 돈인 것 같아요. 생색내는 네, 돈. 제일 개인적으로 경험으로는 그 자기 만족인 자기 거죠. 만족인 거야. 예. 근데 그렇게 생색내면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한번 쏠게 이러고 쏘면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는 너무 고마워요 선배님 이렇게 하지만 다 입 싹 닫고 돌아서고 저도 그냥 뭐 왜 쟤네들은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지? 집착만 하게 되고 얘네들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생색내 하면서 돈은 썼는데 좋은 감정이 하나도 안 남아요. 민서 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스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네. 당나라의 백장 큰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스님께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라는 가르침을 남겨서 네. 밥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땀을 흘려서 일해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스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번 돈은 정말 가치가 있는 돈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돈은 별로 가치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벌들이 움직이듯이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면 개미집이 쌓아 올려지듯이 재물이 모여 쌓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재물을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하셨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지구까지 생각하면서 쓴다면 돈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년불자들의 생각을 담은 블랙박스, 오늘의 주제는 무소유였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 여러분 한 줄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무소유란 무엇이다? 자, 한 줄로 정리해 준다면요. 자, 먼저 규리 법부님. 무소유란 지혜다.
지혜다, 무소유. 네. 그쵸, 지혜다. 네, 어? 굳이 설명을 더 하지 않아도 네. 아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쏙쏙 생각합니다. 박힙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석주버부님은요? 네. 남을 위한 시간의 출발이다. 아, 남을 위한 생각합니다. 시간의 출발이다. 네. 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자, 우리 민서 법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무소유란 과소비를 행하는 저를 따끔하게 때려주고 혼내주는 채찍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원법무님. 방금 정했습니다. 네, 방금 정했다. 자, 뭘까요? 한 3개 중에 마지막으로 네. 무소유란 네. 소유의 무사유다. 소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항상 이게 사원법무님은 말씀을 이게 좋은 말씀을 알겠는데 좀 뭐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근데 좋은 뜻인 건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네 분 얘기 잘 들었어요. 뭔 뜻인지는 안 물어봐요. 예, 아이고 안 물어봐. 자, 무슨 뜻입니까? 소유를 사유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란 소유를 사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소유는 소유의 무사유다. 네, 다음부터는 라고 좀 편하게 풀어서. 유 3개로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아, 라임까지 맞추셨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년 불자들이 이렇게 통통 튀는 재치와 웃음과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군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 항상 궁금한데, 다들 진짜 대단하세요. 다음에는 MC님도 네. 한번 해보면 안 한번 돼요? 해봤으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에서 만나는 이 시대 청년 불자들의 목소리 불법 유턴. 여러분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